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원입니다. 우리 증시는 강력한 갭 상승 출발 후 처음 1시간 동안은 차익 실현 매도가 나온 등 주요 이평선을 앞두고 눌렸으나 중화권 증시가 초강력 반등을 하면서 상승세로 전환하여 종가 고가나 다름없는 상승 마감을 했고, 유럽이나 미국 모두 변동성 매도로 인한 상승이 있었지만 둘이 일중 흐름은 다른 형태로 전개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어제 주목해서 보자고 했던 이른바 선진통화들 유로, 엔, 스위스 프랑 등이 강력한 하락을 했는데요. 채권 시장에서도 매우 재미있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시장이 맥을 짚어봅니다. 그리고 시황 스크립트를 먼저 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에서 델타원 글로벌 검색하셔서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가입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자, 먼저 아시아 세션 리뷰 시작할게요. 우리 증시는 강력한 갭 상승 출발을 하고 약 5분간은 콜옵션 매도자들이 해지 그리고 손절매로 인해서 334.85포인트까지 선물이 빠르게 상승했어요. 하지만 해지가 마무리되고 나서 시장은 조심스럽게 흘러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현물 시장 개장 후 외국인들은 또다시 현물 매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결국 시장은 9시 36분까지 줄줄 흘러내리면서 시가 갭 상승한 것마저 깨고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CME 전자거래가 수요일 아시아 세션에서 시작할 때 미국 지수 선물을 강력하게 갭 상승시킨 요인이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나온 머스크의 테슬라 복귀 때문만이 아니죠. 트럼프가 파월 해임할 생각 없다 이런 뉴스로 시장이 급등을 했는데, 이 뉴스가 하필이면 미국 본장 마감 후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유동성이 부족한 시장이 전산장에서 강력한 시세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이 뉴스가 우리 시장이 시가 갭 상승에 2%씩이나 영향을 줬어야 하냐? 그건 정말 아니죠. 이는 일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이 뉴스 이후 엔화가 폭락하고 골드가 폭락했다고 하지만 미국 국채 선물은 단기물이 내리고 장기물이 오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어중간한 10년 국채는 별다른 변화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뉴스는 미국 시장에는 안도랠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지만 일본이나 홍콩이나 우리 증시나 갭 상승이 과도하게 나온다? 그러면 때려줘야 되는 뉴스가 되는 것이죠. 실제로 아시아 세션이 계속될수록 나스닥 선물 등 미국 지수 선물은 CTA 강력한 스키주로 계속 달리고 있었지만 엔화도 골드도 심각한 낙폭을 빠르게 만회하기 시작했죠. 무엇보다도 오늘 선물 시장의 수급은 매도가 강했어요. 최소한 오전 11시 15분까지는 개인들이 현물도 매도, 지수 선물도 매도한 등 그러지 않아도 유동성이 부족한 우리 시장에서 차익 실현성 매도를 열심히 때리고 있었는데, 해외 시장이 이렇게 강력한 리스크 온 움직임 보이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만큼이라도 강력한 선물 매수를 해야 되지만 오전 11시 15분까지는 아주 소극적으로만 매수했어요. 그런데 11시 15분 아시아 세션에서 홍콩 증시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강하게 매수로 돌기 시작하면서 외국인들은 선물 시장에서 기존에 쌓였던 매도 포지션을 빠르게 걷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오후 2시까지 선물 매도를 약 5,500개가량 손절을 했는데, 이것을 손절이라고 본 이유는 이 매수로 인해서 선물 미결제 약정이 이번 6월물 선물이 근월물이 된 이후로 가장 낮은 미결제 약정 수준인 25만 4천 개가까지 내려갔기 때문이에요. 우리 시장에서 그냥 완전히 손 들고 떠난 셈이죠. 또 이 매수로 인해서 선물 베이시스도 장중 내내 이론 베이시스 대비 마이너스 0.7포인트까지 저평가 상태가 개선되었습니다. 어제만 해도 마이너스 1.8%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면서 선물 베이시스가 개선된다? 그러면 매도분이 손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여전히 이론 베이시스보다는 눌려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 증시에서 보이는 몇 가지 긍정적인 요소들을 보면 이제는 좀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은 영상의 후반 총평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할게요. 자, 그리고 잠깐 현물 시장에서 하나 웃긴 이야기를 해볼게요. 오늘 삼양식품이 고점에서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나왔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시가만 강세를 보였을 뿐 바로 눌렸습니다. SK하이닉스나 한미반도체 등 반도체 업종을 포함해서 현대차, 모비스 그동안 이렇게 눌렸던 종목들이 주요 이평선을 뚫고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그동안 피신에 있었던 이 삼시기를 때리고 이들 종목으로 바꿔 탄 것이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오늘 삼전이나 SK하이닉스를 소량이나마 매도했거든요. 일중 외국인 매도 대금 2천억, 이게 많으면 많은 거고 적으면 적은 것인데, 외국인들은 아직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롱플레이 할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경기 방어주를 정리하고 경기 민감주로 바꿔 탄 플레이는 기관들이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요즘 삼식이 세일즈하는 텔레그램 채널을 보면
이게 가치 투자랑 모멘텀 투자를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자,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옵션 시장에서는 마켓 메이커들이 지수 급등에도 불구하고 상단 345의 배리어를 풀지 않았어요. 내일 만기인 위클리 옵션이 델타이지만 했다가 풀었는데 하단 배리어인 310선을 315선으로 올리긴 했지만 이것은 변동성 하락분을 반영해서 하단 배리어를 좀 올려친 정도로 보이고요. 종합주가 지수 2600선은 이번 만기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등가 변동성이 크게 죽었죠. 지수 상승도 그렇지만 본격적인 시간가치 감소 구간에 들어서기 시작한 것 같은데요. 이제 옵션 잔존일이 16일로 들어온 상황에서 지난 4월 7일 이후 이 급등 이후 한참 횡보했던 영역을 갭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5호장에서 시장이 더 안 빠지고 고점권에서 버텨내니까 변동성이 더 크게 빠진 것 같아요. 그러나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보합으로 끝났는데요. 이번 5월물이 흐름처럼 먼슬리 옵션은 천천히 갈아내고 위클리 옵션 만기일에 아주 미친듯이 스트레드를 쳐서 옵션을 말려주기려는 흐름이 목요일에도 이어질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넘어갈게요. 유럽 증시는 갭상승 출발 후 처음 30분 동안은 참 어지간히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시아 세션 리뷰에서 해설을 했듯이 이 갭상승이 나는 뭔 상관인데? 라는 의문을 가질 법도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이런 생각을 더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자, 미국이 정신 차린다면 미국보다는 우리가 가야지. 또 아시아 세션에서 중화권 증시가 강하게 상승 마감한 것도 유럽 증시 강세에 영향을 줬다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처음 30분간은 변동성 매도가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았고요. 시장의 호가도 아주 넓은 상황에서 매도자들이 들어오면 매수자들이 그걸 조심스럽게 받아서 올리는 식으로 아주 피곤한 상승이 이어졌어요. 그렇게 오전장을 3% 넘게 상승시킨 뒤 미국 세션 시작할 때까지는 지수가 횡보를 하게 됩니다. 미국 세션 개장 후 미국, 중국 무역 갈등 완화에 대해서 그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미국 증시가 강력한 갭상승 출발해도 추가 상승했죠. 그때 유럽 증시도 추가 상승합니다. 근데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 유럽 증시는 에르메스, 메르세데스 벤츠, BMW 이런 중국 익스포저가 큰 종목들이 강한 반등을 했고요. 4월 중순까지 시장을 방어했던 방산주인 라인메탈은 오늘도 또 2.98% 하락해서 4거래일 연속 급락이 나왔어요. 그마저도 장중 한때는 지난주의 상승분을 몽땅 반납하는 그런 하락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나마 미국 세션 들어서 시장이 반등하니 인덱스 매수가 들어오면서 간신히 아래 꼬리를 달고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이 색깔이 좀 바뀌고 있는 것이죠. 채권 시장에서도 그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아시아 세션이 전자거래가 시작되면서 미국 단기 국채가 눌리고 장기 국채가 뜨기 시작했고요. 이러한 움직임은 미국 세션 들어서 미국, 중국 무역 갈등이 완화될 것 같은 소식에 더욱 강해졌죠. 이러한 베어 플래팅이 나온 이유는 거시 전망 때문에 이런 거 아니고요. 이번 주 월요일이 언더슈팅 절정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 이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여기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오늘 유로존 채권이 강력한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달러 인덱스의 강력한 반등과 연계된 매매라고 보는데 달러화 자산에 대해서 일방적인 매도세가 멈췄다면 유로존 채권에 들어와 있는 과매수는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논리, 그리고 글로벌 증시가 반등을 한다면 채권 시장에 도피해 있던 자금이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 있다면서 채권 시장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채권만 놓고 보면 미국 장기 채권은 상대적으로 강했지만 유럽 장기 채권은 강하게 얻어맞아서 종가 저가로 밀렸습니다. 통화시장에서도 이른바 선진통화 위주로 강한 매도세가 나왔어요. 재미있는 것은 이들 통화들이 아시아 세션 시작 후 강한 갭 다운을 맞고 나서는 작은 반등을 하면서 아시아 세션에서는 엔화가 낙폭을 거의 다 회복하고 오지달러도 꽤 큰 상승했죠. 유럽 세션 들어와서도 유로화도 하락 갭을 다 채우고 플러스로 돌기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언제 어떤 트리거로 이들 통화가 다시 망가졌는가를 봐야죠. 이들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미국 세션 시작 후 중국에 대한 월스트리트의 그 긍정적 코멘트가 나오면서 강한 리스크 온을 보일 때였어요. 그리고 새벽 1시경 엔화가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엔화 환율에 대해서 좀 유연한 태도를 보일 것이다 이러면서 다른 선진 통화들 중에서 엔화만 가장 큰 하락을 보였습니다. 근데 잘 보면 그동안 기본적으로 과매수가 들어왔던 선진 통화들 뭐 엔이라든지 스위스 프랑 이런 놈들 위주로 매도가 나왔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시장이 최소한 하루짜리라도 리스크 온 모드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품 시장에서는 골드가 장중 한때 3,270달러까지 빠지는 등 급락을 보였지만 이 또한 아시아 세션에서는 재미있는 움직임을 보여줬죠. 트럼프의 파월 해임 부인 발언으로 전자거래 초반에는
골드가 3,319달러까지 빠진 등 급락이 있었지만 이후 꾸준한 매수세가 유입되고 특히 중화권 증시 거래 시간에는 강한 반등이 이어져서 골드의 하락갭을 모두 메우기도 했어요. 3,396달러까지 반등을 했으니 살벌한 변동성답게 살벌한 반등을 한 것이죠. 이때 비달러 바스켓들, 즉 유로화나 엔화 그리고 오지달러도 꽤 큰 반등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후 증시가 계속해서 반등을 이어가자 골드는 먼저 하락으로 전환됐고요. 그렇게 당일 갭 하락한 자리까지 내려간 다음 미국 세션 개장 후 미국 중국 무역 갈등 완화 기대감으로 지수가 급등하자 골드가 투매가 나오면서 3,300달러도 깨고 3,270달러까지 밀렸죠. 또 금요일이 골드 옵션 만기인지라 골드 풋옵션은 전일 대비 200%에서 300% 시세를 냈는데 그러나 그 뒤에는 양매도장이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골드가 이렇게 하락하는데 실버는 그동안 한참 횡보를 했다고 미국 세션 들어서 3% 넘는 상승이 나와버렸습니다. 반대로 어제 먼저 슈팅을 주었던 구리는 유럽 세션 초반까지 추가 상승했다가 미국 세션 들어서는 죄다 차익 실험 맞으면서 음봉을 윗꼬리를 크게 달고 눌렸습니다. 모두 수급으로 인한 움직임이죠. 기름 또한 어제에 이어서 유럽 세션 초반까지 상승을 이어갔는데 안 좋은 재료가 있었죠. 오펙 플러스 회원국들이 기름 생산량을 늘리기를 원한다는 소식에 더해서 카자흐스탄이 신임 에너지 장관이 오펙이고 뭐고 나는 생산량 줄일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걸 또 번복한 등 기름 시장의 불안을 가속화했어요. 근데 투자자들은 지난 2주간 상품 시장이 골고루 급반등하는 것을 두고 미국 중국 무역 전쟁 기조가 완화되면 원자재도 살아나겠지 하는 생각에서 이제는 아닐 수도 있겠다 조금씩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기름 시장은 올해 내내 공급 과잉을 벗어날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에요. 자, 이제 미국 세션 넘어갈게요. 미국 지수 선물은 아시아 세션이 전자거래가 시작되면서 강력한 갭 상승 출발을 하고 나서 쉬지 않고 상승했어요. 일본 증시가 강력한 갭 상승 출발을 하고 거의 1시간 내내 밀어버렸는데도 나스닥 선물은 강세를 유지했죠. 그리고 중화권 증시가 위로 돌기 시작하자 나스닥 선물은 추가 상승했고요. 그렇게 나스닥 지수는 무려 3.5%라는 말도 안 되는 갭 상승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도 처음 30분 동안 계속해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이후에도 시장은 나스닥 기준 19,000포인트에서 계속 방어를 하니까 개장 후 1시간 뒤에는 나스닥 선물이 19,165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됩니다. 이때 나스닥 선물로 시장 볼 것이 아니라 S&P 위치를 봐야 되는데요. S&P 선물은 이때 5,499포인트까지 상승하게 되죠. 5,500이라는 이 엄청난 배리어를 한 방에 뚫고 갈 상황은 아니었지만 정말 강력한 숏스퀴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살벌한 저항대를 뚫지 못하자 조심스럽게 차익 실현 나오기 시작했고요. 유럽 세션 마감 후에는 지수 하락에 가속도가 붙으면서 당일이 갭 상승분마저 대부분 반납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장은 철저히 기술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시장이에요. 초반에 오버슈팅한 것이나 고점 돌파 실패하자 하락으로 전환된 것이나 그리고 이후에 기술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리에서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오후장에는 나름 반등 시도를 한 등 모두 24포인트라는 굉장히 높은 변동성에서 보여줄 수 있는 흐름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변동성 하에서는 일중 단기 매매를 집중해서 할 수 있다는 체력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어요. 또 레버리지를 조절해서 매매하면 1년치 수익을 한꺼번에 거둘 수가 있어요. 실제로 이 수십 개의 일봉에서 나타날 수 있는 흐름들이 일중에 압축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는 체력만 있다면 정말 좋은 성과 낼 수 있습니다. 또 깨먹어도 많이 할 수 있죠. 다만 저는 컴퓨터한테 완전히 맡기는 시스템 트레이딩은 추천하지 않아요.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사고를 낼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익스큐션만 개인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사실 개인이 머릿속에서 로직을 갖고 매매하는 것, 그러니까 룰 베이스 트레이딩 하는 것도 시스템 트레이딩이죠. 자, 다시 시황으로 돌아와서 장초반이 상승에 대해서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인 대중국 관세 인하 고려 이것을 이유로 들고 있고 또 이후에 시장이 상승분을 반납할 때는 베센트가 그 IMF 월드뱅크 봄 행사에 참여해서 대중국 관세 발언을 한 동안 특별히 희망적인 얘기가 안 나오니까 발언 딱 끝나자마자 매도가 나왔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거는 그 랜스코크 같은 이제 트위터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이제 커뮤니티에서 얘기하는 것들인데 무엇이 됐든 시장은 높은 변동성에 맞는 움직임이 있었던 것이고요. 이것은 변동성이 일중 움직임과 일맥상통해요. 미국 지수 선물이 이렇게 폭등하고 또 개장 초 추가 상승한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24.5포인트 이하로 내려가지 않았거든요.
사실 지수가 의미 있는 상승한다. 그럼 변동성이 계속 죽어줘야 되는데 안 죽었어요. 대신 지수가 하락 전환에서 고점에서 2% 넘게 스트레이트 하락한데도 불구하고 변동성은 거의 오르지 않았죠. 그래서 26.4포인트까지만 올랐는데 한마디로 변동성이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는다는 것은 지수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 옵션 사서 변동성 키워가면서 해지한다? 이런 건 이제 없다는 거예요. 또 시장이 오후장에도 의미 있는 반등하지 못하고 줄줄 밀렸는데 변동성도 함께 밀리면서 그대로 음봉 마감했죠. 다만 여전히 24포인트대라는 변동성은 살벌하게 높은 수치예요. 그래서 아직 시장에 리스크가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투자자들의 심리 또한 부정적으로 전환됐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어디에서 새로운 바닥을 형성할지 모르지만 변동성 바닥이 형성된다.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시장의 급락은 굉장히 심각한 급락이 나올 것 같은데 점점 그 급락이 올 기간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으로서는 6월 휴가철 전후로 좀 급락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점진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개별 종목에서는 테슬라가 급등을 했다라고 하지만 트레이더의 관점에서 보면 그냥 고개만 든 정도이지 오히려 차익 실현을 오지게 쳐맞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장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또한 워낙 바닥권에서 맴돌고 있어서 스퀴즈가 나온 것이지 상승 전환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틀 연속 기술주나 경기 민감주들이 강한 반등을 하고 숏이 가득 쌓였던 종목들 위주로 반등이 나오면서 경기 방어주들이 눌리는 것을 보면 이번 주 주봉만큼은 그래도 조심스럽게 반등을 좀 지속하지 않을까 해요. 매우 높은 변동성 하에서의 반등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홀드할 수는 없고 장중 트레이딩으로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리 증시는 선물 시장에서 손님들이 사실상 몽땅 다 빠져나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미결제 약정이 바닥을 뚫고 내려가고 있고 또 개별 종목이 실적 발표는 있긴 하지만 여전히 K세론을 처맞고 있는 등 돈이 들어와서 막 추세적 상승하는 장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또 마켓메이커들이 목요일처럼 위클리 옵션 만기가 있는 날은 위클리 옵션 매도에 집중하면서 어떻게든 변동성을 축소시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목요일 우리 증시는 생각보다 좀 재미없는 장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마감한 야간 선물은 놀랍게도 보합으로 끝나버렸죠. 옵션 프리미엄도 먼슬리 옵션은 얼마 빠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오전장에 방향성을 주던 오후장에 방향성을 주던 최대한 옵션 프리미엄을 누른 뒤 방향성을 줄 것을 보는데요. 이상적인 흐름으로는 강보합 출발을 한 다음 오전장에 잠깐 슈팅을 줬다가 상승 지속되지 않는다? 그럼 점진적으로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콜옵션을 죽이다가 막판에 다 죽었던 풋옵션을 살짝 살리냐 마느냐 이 정도로 마감하게 될 것 같아요. 위클리 옵션으로 보면 닥치고 양매도장이고 지수는 330선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하지만 먼슬리 옵션을 보면 지수가 눌리게 될 경우 변동성은 살짝 살아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한 주의 움직임을 본다면 차라리 오늘 좀 눌러주는 게 낫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중화권 증시인데 중화권 증시가 지금 조심스럽게 위로 돌고 있거든요. 그동안 오랫동안 횡보하기도 했고요. 또 선물 옵션 만기가 지금 다음 주로 다가오고 있어서 중국 말이에요. 그래서 지수가 한번 상승 탄력을 받으면 목요일도 강하게 위로 돌 수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 점이 우리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따라서 오전장에 위로 상방 슈팅이 아니라 눌림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 10시 30분 전후로 바닥 확인하고 나서 시장이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 그럼 오후장에 반등하거나 아니면 그냥 콜푸트를 다 누리면서 위클리 옵션을 철저히 누르는 양매도장으로 마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채권 시장 주목하고 있어요. 특히 유로존 장기 채권이 과매수되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부분이 해소되는지를 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3월 4일 유럽이 재무장한다고 하면서 독일 10년 국채인 분트가 아주 박살이 났었죠. 근데 그 뒤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리스크 오프가 진행되면서 낙폭을 모두 만회했어요. 지난 4월 7일에 오버액션을 했을 때 그때 분트가 처음으로 낙폭을 모두 만회했는데 그때는 유로화 강세를 배경으로 한 그러니까 미국채 매도 그리고 유로존 국채 매수 이런 것으로 인한 상승이었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유로존 채권을 당길 만한 상승세가 없어서 나온 하락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어쩌면 추세 하락이 출발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고변동 성장세에서 추세 매매를 한다는 게 쉽진 않지만 목요일에 유럽 세션에서 IFO 기업 현황 지수가 나오는데 요즘 유럽 경제 지표들이 살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로존 채권에 붙어있는 프리미엄이 좀 빠져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어제는 시원하게 분트를 10개 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올라온 대로 최대한 40개까지 때려줄 것인데 만약에 이번 주에 그 유로존 국채가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오버슈팅 나온다? 그러면 이건 순차적으로 손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증시는 기술적인 등락이 나올 것 같아서 뭐 특별히 코멘트할 것이 없지만 이번 주는 그래도 강세가 좀 지속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